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어느새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매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정보에 누구나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요즘, 그런데 실은 코로나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엉터리 기사를 감별하느라 더 바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잘못된 뉴스 보도에 대처하는 언론사들의 자세,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 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거의 매일 쏟아지는 가짜뉴스 걸러내느라 또 바쁜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이야기하는 이 가짜뉴스, 우리가 흔히 틀린 기사를 말하는 오보와는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글쎄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참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오보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편은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보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오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가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오보에는 객관적인 오보랑 그 의미상의 오보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자들이 이제 오래전에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객관적인 오보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숫자가 틀렸다거나 이름이 틀렸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실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의미상의 오보는 뭐 어떤 부분을 잘못 강조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의미를 뭐 생략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의미상의 보도가 되고요. 뭐 또 다른 학자는 개인적인 그 오보가 있고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오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잘못해서 생기는 오보가 있고요. 그 방송사마다 어떤 논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되는 그런 오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 이제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약간은 의도된 오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그런 기사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의도된 오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사, 오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각 신문 방송사에서 보도 준칙에 보면 정확성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성을 위해서 확인 절차 몇 번이고 걸쳐야 하고요. 또 반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퓰리처 네. 상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의 핵은 정확에 있다. 라고 정확을 굉장히 강조를 세 했는데 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확인 절차 거치지 않은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오보의 형태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게 의도적인 오보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네, 보통 네.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 뭐 실수를 한다거나 네. 편집 과정에서 그렇죠. 뭔가 아차 싶어서 이렇게 내는 게 오보인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오보를 낸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그 대중들이 보는 거죠. 그 3월 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대구 거주자 아니다 거짓말 서울 백병원 뚫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기사는 기사 하나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제목에서 보듯이 그 뚫렸다라는 표현을 또 썼죠. 뚫렸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사 내용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고수를 하고 네, 있어요. 조선일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네. 그 표현
자체를, 명칭 자체를 통일하기로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돼 왔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에 보면 70대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로 서울 대형 병원에서 한 차례 거부를 당했고 이에 보건소를 또 방문했는데 진단 검사마저 거부당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죠. 네, 사실은 보건소를 이 환자가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동네 의원을 거쳤던 것으로 나중에 네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자 이렇게 기사가 잘못됐으면 네. 응당 정정 기사를 내고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신문사 측의 처리 방식도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 해당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후기 형식의 이렇게 글을 실으면서 네.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보건소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토나 복부 통증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긴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의심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할머니 증상을 보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컸다라고 썼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는 해당 문장을 이후에 이 문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포구에 확인한 결과 할머니는 마포구 한 내과를 방문했지만 마포구 보건소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를 일부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기자가 10일 다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제 물었겠죠.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쓴 게 자신의 입장이고 공식 입장은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기자의 개인 SNS를 통해서 그냥 사과를 하고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정정하는 기사를 내는 네. 게 맞을 텐데 기자 개인이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그것도 해명 형식으로 아직도 해당 신문사 측은 이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네. 네. 이런 점이 논란이 되자 기사에 그 문제되는 해당 신문사 측이 기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을 했는데요. 네. 논란의 문장만 이렇게 삭제하면 그만인지 또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오보 경위, 정정 그리고 사과를 담은 별도의 기사를 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중국에서 온 20만 장의 마스크가 부적합하다라고 했던 머니투데이 기사, 이 기사도 논란이 일자 기사를 2차례 수정을 하고 결국 삭제를 내렸죠. 네. 오보 처리를 그냥 수정 삭제만 해서 다시 그냥 안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조선일보인데요. 역시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라는 기사입니다. 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딸기밭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이 언론중재위원회 정종 요청 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당초에 딸기 농장 예약을 했어요. 네, 했는데 요즘 딸기 농장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취소하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취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취재 네.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데 네, 이게 취재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보도가 이렇게 잇따르는 걸까요? 예. 그래서